101세 현역 의사가 알려주는 45가지 건강습관. 이 책의 저자는 놀랍게도 아직도 현역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할 때가 101세였고 지금은 104세가 됩니다. 이 책은 목록만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강 상식들도 많습니다. 많은 항목이 어려운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건강 지식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항목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는 책 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을 소개하고 필요한 부분은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핵심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전부 다 담았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1. 규칙적으로 삽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은 의학적 근거로는 첫째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되어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되는 전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은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급발진하며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이 몸에 부담을 주게 되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광욕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산책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욕을 해주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 잡습니다. 둘째, 세로토닌 분비 증가 및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셋째,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인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 계통암을 예방해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면역 기능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을 가볍게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하는 만큼 몸의 감각을 동원해 즐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면 부족이 빚으로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의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수면에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30분을 넘겨 1시간 가까이 자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5.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아침마다 하체 운동을 5분 정도 합니다. 추천드리는 하체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으니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나이 들면서 등이 굽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나를 관리하면서 굽어지는 시간을 늦춰줍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또한 베개도 바로 누울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옆으로 누울 때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습니다. 8.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효과란 말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조그만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조금 더 걸으면 100살 넘어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9.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 카라티노이드 같은 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소 스무디와 익힌 채소도 먹습니다. 아침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싱겁게 간을 해서 볶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10.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50g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양이 많아 보여 적게 드시게 되니 살짝 데치거나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11.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 항상 채소부터 드십니다. 혈당 조절에 좋기 때문입니다. 식사할 때 지켜주시면 좋은 순서는 채소, 생선이나 고기 등 단백질 그리고 밥. 이런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12.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20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류도 여러 부위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육류 외에도 등푸른 생선의 DHA와 EPA는 피로물질을 제거해주니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13.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요거트, 치즈 등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유익균의 수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장내 환경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14.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100g 정도 채소와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줍니다. 과당이 혈당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자당, 포도당 같은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본질적으로 몸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15.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미역, 청경채, 치즈, 요거트, 두부, 나토, 멸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6.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효능은 첫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을 높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뇌혈관 장애, 동맥 경화,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 증세가 있는 분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17.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습니다. 십천대보탕을 먹습니다. 재료는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백출, 백복령, 인삼, 계피, 감초 등의 10가지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혈액의 흐름을 촉진해 냉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8.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주로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의 떨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항암과 노화 방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19.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물은 우리 몸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빠뜨리지 말고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20.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단 것을 싫어해서 간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21.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은 20대 30대라면 몰라도 40대 이상의 중장년과 고령자가 당질을 제한하면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가 떨어지므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22.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23. 트랜스지방산을 피합니다. 24.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25.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폐결핵이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거칠게 치료받은 경험이 의사로 살아가는 큰 양식이 되어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26.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오른쪽 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부작용이 강한 항암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재활치료로 4개월 만에 수술 전 건강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큰 병은 성실하게 마주하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7.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서양의학에는 서양의학의 장점이 있고 동양의학에는 동양의학의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28. 자연치유력을 활용합니다. 29.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30. 질병의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1.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첫째, 식단으로는 채소와 생선의 조류를 많이 섭취하고 둘째, 음주와 흡연은 삼가며 셋째, 몸을 자주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32.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정신상태는 내장과 면역 시스템 같은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환자를 접하면서 깊이 터득했습니다. 33.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34.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35. 웃음을 선택합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크게 소리내어 웃게 한 뒤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했더니 웃지 않은 그룹보다 일부러라도 웃은 그룹에서 NK세포가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NK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활성화될수록 암이 빨리 치료되고 또 예방도 됩니다. 더군다나 노화 예방까지 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반복해보세요. 힘들 때에도 웃으면 뇌가 재미있다 즐겁다고 착각합니다.
36.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즉,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황은 삶의 충실감과 의미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건강에 좋습니다. 37.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자기 식사량의 80%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식욕 이외의 다른 욕구도 80%만 채우는 걸 기준으로 해두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사 적당히 해보세요. 38.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과의 교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매에 걸리기 쉽고 인생의 즐거움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권합니다. 39.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화와 짜증을 내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인생의 시간 낭비입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유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화가 날 때도 자연스럽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40.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매일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41.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42.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43.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4.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45.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120세 인생을 준비해보세요. 이상으로 책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차분히 정리를 하다 보니 머릿속에는 건강해지는 생각과 건강해지는 몸의 느낌이 드네요. 어떠신가요? 혹시 나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어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하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